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입장을 좀 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항소 포기 전달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정말 후회 없으실까요? 이번에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출근길과 퇴근길 오늘 취재진 앞에서는 별말이 없었는데 원래 그 퇴임식 때 내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입장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 사실 비공개였어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사실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안 했어요? 하지만은 검찰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요,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를 사실은 공약을 걸고 탄생한 정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넉 달 동안 맡으면서 검찰청 폐지에 몰두한 상황이 참 답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항명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여러 가지 뭐 법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 미래 생각해 제가 물러나니까 검사 징계 논의는 좀 멈춰달라고 당부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추가 주목됐던 거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어떻게 보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지 여부였는데 이거는 일단 피한 겁니다. 노대행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도 말을 좀처럼 아끼는 모양새였죠.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취지의 이야기한 건 없고. 후배 검사님들이 좀 명확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다음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서성민 변호사, 오늘 퇴임식에서는 일단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퇴임식 전에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는 속내를 좀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자택에서 있었던 그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약간의 속내를 비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권과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하게 지나갔을 텐데 지금은 서로 완전히 역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있었느냐, 압박이 있었냐 이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자기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윗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맞서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인데 결국에는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생각인 거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외압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그 노대행이요.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되게 항소 포기 결정이 오롯이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린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그게 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노대행이 뭔가 더 책임을 안고 가는 뉘앙스로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있었더라도 이건 내 결정이다. 스스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결정이다. 이걸 왜 강조했을까?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는 바로 그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외압을 받아서 억지로 했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발언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 보면 뭔가 어쨌든 스스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결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퇴임식으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퇴임식이 열리기 직전에요. 검사를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서동민 변호사, 그 민주당이 저렇게 오늘 들고 가서 발의한 저 법안이 이게 개정이 되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결국에는 검사 역시도 징계로서 파면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지금 검사 징계법을 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 법관에 대해서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혹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가 되면은 일반적인 그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징계로서 파면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해임보다 더 큰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가 만약 가능해지면은 추후 이제 재임용 제한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밖에 뭐 퇴직금이라든가 혹은 연금상으로도 크게 감액이 되는 그런 불이익까지도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럼 검찰총장 자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렇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또 하나의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징계를 청구한다라는 규정까지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 역시도 파면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이 좀 나서고 있는 지금 분위기네요. 그 검사 파면법에 이어서 아니 이번에는 법무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또 징계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아니 검사장 왜 16명이에요? 자, 18명 중에 2명은 빠졌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은정 그 동부지검장과 김태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비판 성명을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 성명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빠지고 16명은 보직 해임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강공을 펼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파면법을 밀어붙이니까 국민의힘은요. 검사 길들이기라고 공세를 또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꺼내들고도 있고요. 항명은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반항함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명령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항명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일단 서동민 변호사는 법조계 시각으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일단 항명 같은 경우에는 군 형법상 규정을 봤을 때 뭐 정당한 명령이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또 복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과연 집단적인 행동을 한 것을 두고 곧바로 항명이라 단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경우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 이번 사건을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각도 당연히 법조계에서 일부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한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윤희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의 글인데 만약에 이런 집단 행동이 항명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이때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했다. 그래서 즉시 항고가 잘못됐다라는 집단 행동을 했다면 이건 역시도 항명이냐?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중잣대인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의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항명이냐 아니냐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또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